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졸 검정고시 수학 정진희 선생님입니다. 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기본 이론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건데요. 이제 사실 수학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좀 반복이 돼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공부를 해두면 합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중요한 내용들을 확실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보면 먼저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이제 이번 강의가 기본 이론 강의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기본 이론을 다지고 이 다음에는 실전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합격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1강 1학년 과정 중에서 챕터 1 수와 연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소인수분해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 소인수분해를 들어가기 전에는 소수와 합성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소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소수는 약수가 2개뿐인 숫자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특히 예를 들어보면 2, 3, 5, 7, 11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2, 3, 5, 7 이 숫자들은 우리가 뒤에서 소인수분해를 하게 될 때 많이 나오는 숫자니까 이 4가지 숫자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 3, 5, 7 이 4가지 숫자는 소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다음으로 합성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모든 숫자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2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수를 우리는 합성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성수의 개념을 한번 보게 되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를 전부 다 합성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쉽게 생각해서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숫자를 합성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와 합성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숫자를 바로 소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를 합성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거를 조금 쉽게 암기를 하려면 약수가 2개니까 2글자인 소수. 그래서 소수는 약수가 2개다. 그리고 합성수는 3글자죠. 그래서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를 합성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은 어떤 숫자일까요? 1은 바로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유일한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숫자를 이 소수와 합성수와 1로 분류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수와 합성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듭제곱에 대한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듭제곱은 뭐냐라고 하면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바로 거듭제곱이다 라고 해요. 이 거듭제곱을 왜 사용하냐라고 하면 같은 수나 문자가 여러 번 반복되어 있을 때 이것들을 조금 묶어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거듭제곱의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아래 예를 한번 보게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2가 3번 반복되어 있고 3이 2번 반복되어 있을 때 이것들을 조금 묶어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2가 3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3이 2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3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밑에 커다란 숫자는 거듭해서 곱해진 수나 문자, 즉 밑,
이라고 표현을 하고 위에 이 작게 쓰여진 글자는 얼마만큼 반복이 돼서 곱해졌냐라는 숫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라는 이 숫자를 보게 되면 이 큰 글씨는 미치고 이 작은 글자는 지수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해석을 할 때는 2가 3번 곱해져 있고 3이 2번 곱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수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이런 숫자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 숫자를 보게 되면 2가 2번 곱해졌구나, 2가 3번 곱해졌구나, 2가 4번 곱해졌구나 라는 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읽냐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2의 제곱 혹은 2의 2승이라고 읽어주면 되고, 이 숫자는 2의 세제곱 혹은 2의 3승, 이 숫자는 2의 4제곱 혹은 2의 4승, 이 숫자는 2의 5승 혹은 2의 5제곱, 2의 6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 반복적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제곱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밑과 지수를 어떻게 읽는지까지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인수분해는 말 그대로 소인수로 분해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소인수는 뭐냐라고 보면 바로 소수인 인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소수가 무언지는 배워봤는데 인수는 쉽게 생각해서 약수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6의 인수는 1, 2, 3, 6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수랑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소인수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인수들 중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이 1, 2, 3, 6 중에서 소수를 찾아주시면 돼요. 소수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와 3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소수 중에서 많이 나오는 소수가 2, 3, 5, 7 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의 인수는 1, 2, 3, 6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인수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2와 3만이 소인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소인수 분해는 자연수를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표현한 거예요. 소인수로 분해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8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소인수 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8을 가지고 한번 소인수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숫자를 이렇게 써준 다음에 아래로 나누기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소수부터 나누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8에 속해 있는 가장 작은 소수는 2가 되겠지요. 그래서 2로 나누면 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9에 속해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소인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9의 가장 작은 소인수는 3이 있기 때문에 3이 남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들을 곱할 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듭제곱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숫자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곱해볼게요.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듭제곱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곱해주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다른 문제로 소인수 분해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4를 소인수 분해해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또 나누기를 거꾸로 써준 다음에 24에 속해 있는 가장 작은 소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12가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12에 속해 있는 가장 작은 소수로 나눠주면 6이 남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에 속해 있는 가장 작은 소수인 2로 나누어주면 3이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거듭제곱의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거듭제곱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풀어주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다 라고 문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수, 30을 소인수분해 해라 라는 문제가 있을 때는 30은 가장 작은 숫자인 2로 나누어주면 15가 남겠죠. 그 다음에 15에 속해 있는 가장 작은 소수는 3이 되고 5가 남을 거예요. 그럼 이제 5를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숫자들은 2와 3과 5의 곱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30을 소인수분해해라라고 했을 때는 2 곱하기 3 곱하기 5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스스로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하니까 이 방법을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인수분해를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다음으로는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한번 식을 보도록 할게요.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했더니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으로 나타냈어요. 이럴 때 약수의 개수는 지수 M과 N을 잘 기억을 하고 약수의 개수는 M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으로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이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 A의 M승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A의 M승의 약수를 한번 구해보면 1부터 시작을 하겠죠. 1부터 시작을 해서 A의 1승, A의 2승, A의 3승 쭉쭉쭉 나아가서 A의 M승까지 약수가 있을 거예요. 항상 1과 자기 자신은 약수이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로 B의 N승도 한번 살펴볼게요. B의 N승은 1부터 역시 시작을 해서 B의 1승, B의 2승, B의 3승 쭉쭉쭉 해서 B의 N승까지 약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 살펴보면 1부터 A의 M승은 M 플러스 1개가 되겠죠. 약수의 개수가. 그 다음에 1부터 B의 N승을 살펴보게 되면 N 플러스 1개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수는 이것들을 다 곱해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하면 전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일 때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18을 가지고 소인수분해를 했기 때문에 18의 약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18을 소인수분해하게 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표를 그려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2는 1과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1과 3의 1승, 3의 제곱이 약수의 개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조합해서 모두 약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채워보면 먼저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1은 9, 3의 제곱 곱하기 2는 18. 이렇게 해서 총 18의 약수는 1, 2, 3, 6, 9, 18 6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쓰지 않고도 이 소인수분해만을 가지고 약수의 개수를 구해보면 먼저 2의 1승이기 때문에 1 플러스 1 곱하기 3의 제곱이기 때문에 2 플러스 1 해서 2 곱하기 3은 총
6개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는 직접 하나하나 구하지 않고도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 소인수분해와 관련해서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거듭제곱을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하는 문제입니다. 1번을 한번 보게 되면 2가 3번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2의 3승 혹은 2의 세제곱이다 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그럼 2번 한번 볼게요. A가 2번 곱해져 있고 B가 1번 곱해져 있어요. 그럴 때는 A의 제곱 곱하기 B다 라고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보게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2가 2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3이 2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3의 제곱 곱하기 5다 라고 써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x가 3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x의 세제곱 곱하기 y의 제곱이다 라고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조금 간단하게 묶어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듭제곱에 대한 개념 확인해 보았고요.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에서 소수는 몇 개인지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소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라는 걸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우선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고 2부터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도 역시 약수의 개수가 2개고 9 같은 경우에는 약수를 한번 살펴보면 1과 3과 9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죠. 그 다음에 13도 역시 1과 13만을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가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고 21은 1과 3과 7과 21이 있기 때문에 아니게 되겠죠. 그 다음에 23도 역시 약수의 개수가 2개고 25는 1과 5와 25 약수의 개수가 3개니까 합성수가 되고 31도 역시 약수의 개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수는 2와 5와 13, 23, 31 총 5개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수의 개념 확인하는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하는 문제입니다. 1번을 보면 1은 소수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맞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을 보면 가장 작은 소수는 2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소수 중에는 2, 3, 5, 7 쭉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소수는 2다 라고 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모든 소수는 홀수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도 소수기 때문에 짝수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4번 한번 볼게요.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뿐인 자연수이다 라고 하면 소수의 정의가 맞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고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의 소인수를 모두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가장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8을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작은 소수 2로 나누어주면 9가 들어있고 3으로 나누어주면 3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얘를 다 곱해주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의 제곱 18의 소인수를 모두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2와 3만이 소인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 1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고 3번과 4번에서는 3의 제곱이 들어있는데 3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9이기 때문에 소수인 인수가 아니죠. 그래서 3번과 4번은 아니고 답은 2번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6번 한번 풀어볼게요. 180을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 곱하기 5의 C승이다. 이때 자연수 AB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80을 먼저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180을 소인수분해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작은 수인 2로 나누어주면 90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역시 또 가장 작은 소수 2로 나누어주면 45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이 있기 때문에 15가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소수 3으로 나누어주면 5. 이제 더 이상 나누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숫자들을 다 곱해주면 될 거예요. 한번 다 곱해주면 이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A는 바로 2가 되고 B는 3의 지수기 때문에 2, C는 5의 지수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자연수 ABC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개의 숫자를 다 더하면 답은 5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큰 숫자까지 소인수분해하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인수분해한 결과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1번부터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은 27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7을 소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3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9가 남고 나누기 3 하면 3이 남아요. 그래서 이거 3개를 다 더해주면 3의 세제곱이 맞기 때문에 1번은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2번을 한번 볼게요. 50을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2로 나누어주면 25, 5로 나누어주면 5이기 때문에 이거 3개를 다 더해주면 2 곱하기 5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을 보게 되면 12를 소인수분해 해주면 가장 먼저는 2로 나누어주면 6이 들어있고 역시 2로 나누어주면 3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이다 라고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3번은 옳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108을 한번 소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가장 작은 2로 나누어주면 54가 남고 그 다음 작은 소수 2로 나누어주면 27. 그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주면 9가 남고 다시 3으로 나누어주면 3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소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4번도 틀린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 4번이다 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고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과 4번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요. 이 소인수분해가 어떻게 기출에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24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2의 3승 곱하기 3이다. 이때 24의 약수가 아닌 거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의 3승 곱하기 3 안에 들어있는 숫자만 골라주면 되겠죠. 그러면 2의 제곱은 2의 3승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맞겠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 역시 2의 세제곱 곱하기 3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제곱을 한번 볼게요. 곱하기 3이 하나만 들어있기 때문에 3의 제곱은 24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죠.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보게 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기 때문에 24 숫자 그 자체가 되겠죠. 그럼 약수는 항상 자기 자신을 포함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지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소인수분해 관련해서 기출문제가 나왔는데요. 한번 볼게요. 36을 소인수분해 했더니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이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36을 소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그럼 나누기 2 해주면 18이 남고 역시 2로 나누어주면 9, 3으로 나누어주면 3이 남기 때문에 이 숫자들을 다 곱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A는 2가 나오고 B는 2가 나오겠죠. 그래서 A와 B를 더해주면 답은 3번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인수분해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고 기출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소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잘 숙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가장 먼저 최대 공약수가 나옵니다. 최대 공약수로 들어가기 전에 공약수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를 바로 공약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공통인 약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12와 18이라는 두 숫자가 있어요. 이때 12의 약수를 한번 살펴보면 1과 12, 다음 2와 6, 다음 3과 4, 총 6개의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8의 약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1과 18, 다음 2와 9, 3과 6, 총 6가지의 약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공약수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한번 체크를 해보면 1이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 다음에 2 공통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그 다음 3, 6 이렇게 총 4개의 공약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나아가서 최대 공약수를 한번 보게 되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우리는 최대 공약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와 18의 공약수는 1과 2와 3과 6, 4개가 있고 이 중에서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인 6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성질을 한번 보게 되면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그들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이 두 숫자의 공약수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의 약수가 1, 2, 3, 6이기 때문에 그래서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그 수들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라는 특징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서로소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서로소는 뭐냐면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5와 8과 같은 숫자는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5의 약수는 1과 5가 되겠죠. 8의 약수는 1과 2와 4와 8, 4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두 숫자의 가장 큰 공약수가 바로 1이기 때문에 이 5와 8 두 숫자는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소의 개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데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각각의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한 다음에 공통인 소인수를 곱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교재에 나와 있는 예로 18과 30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방법은 각각의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18을 소인수분해하게 해주면 3.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소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 30을 소인수분해하게 되면 15. 얘는 3, 5 해서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각각의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한 다음에 공통인 소인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때 공통인 소인수를 곱해주는데 자세히 보면 2를 한번 볼게요. 2는 공통으로 속해 있죠. 그래서 2를 한번 곱해주고 3을 보게 되면 밑에는 3이 하나 곱해져 있고 위에는 3이 2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속해져 있는 거는 3 하나만 존재를 하겠죠. 그 다음에 5는 공통으로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6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작은 거를 골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여기는 3이 하나 곱해져 있고 3이 2개 곱해져 있으니까 2 곱하기 3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번 방법보다 사실 2번 방법이 훨씬 더 간편해서 2번 방법을 많이 써줘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공통인 소인수로 서로소가 될 때까지 계속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18과 30이 있을 때 두 개의 숫자를 같이 써준 다음에 나누기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인 소인수를 한번 해보면 무조건 작은 수부터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9와 15가 나올 수가 있겠죠. 즉, 두 개의 숫자를 동시에 소인수 분해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9와 15의 공통으로 속해져 있는 소인수는 3이 들어가 있겠죠. 3과 5가 남을 거예요. 이때 서로소가 될 때까지 나누라고 했는데 3과 5는 서로소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나온 숫자 2와 3만이 최대 공약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수 2와 3을 곱한 게 바로 18과 30의 최대 공약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각각을 소인수 분해해서 공통인 거를 골라 써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동시에 나눠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나눠주는 방법이 더 간편하기 때문에 2번 방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최소 공배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의 개념부터 한번 보면 공배수는 말 그대로 공통인 배수입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배수를 바로 공배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4와 6이 있을 수가 있어요. 4의 배수는 4, 8, 12, 16, 20 등등이 있을 수가 있고 6의 배수는 6, 12, 18, 24, 30 등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공통인 배수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공통인 배수 12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의 배수를 하나 더 써보면 24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 24 등등등이 4와 6의 공배수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두 번째 최소 공배수를 보게 되면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바로 최소 공배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4와 6의 공배수는 12, 24, 36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12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고 3번 최소 공배수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배수들을 보게 되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라는 특징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최대 공약수랑 마찬가지로 최소 공배수도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도 두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하지만 각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18과 30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방법은 각각의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각각을
소인수 분해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소인수 분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0을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얘는 3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다 라고 소인수 분해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 각각의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공통인 소인수와 공통이 아닌 소인수를 모두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소인수들을 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 한번 곱해줘 볼게요. 먼저 2가 있겠죠. 2가 있고 3이 하나 들어있고 3이 2개 들어있고 둘 다 들어있어요. 이럴 때는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무조건 큰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최대 공약수에서는 2개의 수 중에서 지수가 작은 걸 골라줬어요. 그런데 최소 공배수는 모두 곱해주는 거니까 큰 숫자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이 아닌 숫자까지 곱해주기 때문에 모두 다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인 거 2 곱해주고 공통인 것 중에서는 큰 거 곱해주고 공통이 아닌 것까지 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공통인 소수로 계속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8과 30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공통으로 계속 나누어 주는데 속해 있는 거 2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9와 15의 공통인 소수 3으로 나누어주면 3과 5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3과 5는 서로 서로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누어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때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전부 다 곱해주시면 돼요. 아까 최대 공약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거를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숫자만 곱해주었어요. 그런데 최소 공배수 같은 경우에는 공통이지 않은 것까지 전부 다 곱해줘야 하기 때문에 밑에까지 전부 다 곱해서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첫 번째 방법이랑 두 번째 방법이랑 비교를 하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공통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8과 11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이 더 쉽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공통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공통으로 속해져 있는 거는 2로 나누어주면 6 있고 2로 나누어주면 2와 3이 있을 거예요. 이때 최대 공약수는 앞에 공통인 것만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2다. 즉 2의 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최소 공배수는 밑에 나와 있는 수들까지 다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는 2의 3승 곱하기 3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구해보았고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24와 31을 공통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로 나누어주면 12와 16이 있겠죠. 역시 2로 나누어주면 6과 8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2를 3과 4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앞에 숫자만 곱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의 세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최소 공배수는 밑에 수까지 다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4는 2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써주면 앞에 2의 세제곱이 있고 뒤에 2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2의 5제곱 곱하기 3이다 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까지 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배워보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교재 뒷부분에 있는 확인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 오셔야 하고, 그 다음 챕터 2를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챕터 1의 수와 연산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